네, 안녕하십니까. 엄필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정한 사회, 또 기회균등의 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좌담 시간입니다. 지난번은 이제 정치, 행정, 법과 같은 틀을 말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복지, 또 경제, 노동에 있어서 공정성의 문제는 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서울대학교 이성훈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안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이 공정한 문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사람마다 공정성에 대한 생각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공정한 사회라면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최근에 일어났던 부산저축은행 예금 불법 인출 사건이라든가 또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또 사회 일각의 불협화음, 그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부자와 빈자 양극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오늘은 한국 사회로 하여금 공정사회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는 아직 참 총량도 부족한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고른 복지도 등등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얘기가 나온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열심히 일만 하면 노동시장에서 풀 수 있었는데요. 한 20년 전부터는 그 노동시장 양극화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조차 잘 못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그런 성공 신화가 우리 얘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져서 그런 좌절감들이 아마 쌓여서 복지에 관한 그런 요구로 터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 문제는 사실 체험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네. 노동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현실을 짚어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경제 성장하면서 뭐 일자리 걱정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사람이 부족했다는 얘기 예. 들었는데, 그게 한 20, 30년 이제 되면서, 특히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물결 속에서, 일자리가 뭐 사실 좀 부족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일자리가 또 굉장히 질적으로 좀 악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자꾸 양극화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역대 정부마다 다 뭐 고용 문제 이야기를 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계속 좀 악화되고 있는 지금 이런 거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의 지향점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 어떤 사회로 좀 저희는 가야 되겠습니까? 시장 경제에서 사람들의 생산 활동은 내가 쓸 물건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활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와 규칙이 공정하다면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물자를 많이 만들어서 잘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절차와 규칙이 공정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얘기한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경제 생활에서 절차와 규칙이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복지는 사실 또 어찌 보면은 선의의 경제일 수 있는데 공정의 잣대를 떼는 게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하신다면 어느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예, 사실 기회평등, 결과평등 얘기를 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자 간의 균형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회평등 관련해서는 예컨대 어른과 아이가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같은 동일선상에서 만약 출발을 한다면 애가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50m, 30m 앞에서 뛰게 해주는 것, 이게 기회평등일 거고요. 또 우리 사회에 보면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혹은 많이 못 배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회평등을 줘봤자 어차피 시장에서 제대로 돈벌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결과의 평등에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노동은 이제 흔히 뭐 성과와 또 능력 이런
잣대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공정한 노동사회 시장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아마 이게 노동에 있어서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경쟁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정부가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세 번째가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 속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이 얼만큼 공정하게 작동하느냐, 경쟁을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작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보호하는 이런 부분들은 불공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정말 직장을 못 구하고 어려운 분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내려가지고 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될 만한 분들이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 노동의 어떤 불공정성 문제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 말씀은 이제 이 절차와 규칙의 문제 또는 이 보장의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 또는 보호와 지원 이런 말씀을 그 지향점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또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노력과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 교수님부터. 그 경제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산업 발전을 앞세워서 채택하지 못했던 공정거래법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하는 중이고, 중소기업 정책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상당히 폭넓게 전개는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앞에 그 안상훈 교수, 김태기 교수 말씀하시는 데서도 저는 느꼈습니다만은, 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우리 안 교수님 생각하고, 절차와 규칙이 공정한 것이 공정성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저의 얘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런 혼선이 모든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책의 바탕에 그대로 깔려 있는 채 일이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복지에서는 이 교수님 말씀이 해결될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간의 노력과 수준을 더 하자는 건데요. 예, 조금 더 하자. 예컨대 그 복지라는 거는 함께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잘 먹고 살아야지 공정한 사회일 거고요. 근데 사실 외국 나가보면 이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 60년대부터 따져보면 지금까지 한 200배 이상 성장을 했고, 아마 세계사의 근대사에 현대사에 이런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 없이도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갖고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도가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느냐? 지금까지 사실 우리 정부도 뭐 기초보장이라든가 사회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약간의 복지 서비스는 만들어 왔는데, 아직까지는 신경을 덜 쓰다 보니까 내실을 갖추는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노동의 문제는 참 그 모두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그간의 노력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노동 분야에서는 많은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노동기본권을 계속 확대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이 굉장히 좀 활성화됐다든지, 그다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최저임금제도를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한다든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한계가 가지고 온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지만 그런 수단 가지고는 지금 한계에 봉착한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노동기본권 법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최저임금도 법적인 그런 영역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이 시장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기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 공정한 노동에 대한 이 법제도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지금 시장과 기술 변화